저 늙은 장사꾼 아줌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우리 집도 내 명의로 돌려놔야지. 사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을 우연히 들은 말순 씨.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돈만 들어오면 지연이 같은 아줌마랑은 언제든 끝낼 수 있지. 과연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통쾌한 반격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된 말순 씨입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이 시간, 분식집 준비를 위한 시작이죠. 김치를 썰고 어묵을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드는 손놀림이 어느새 몸에 밴지 오래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 모든 게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어요. 엄마 일찍 일어났네요. 29살 큰딸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째 아직 신혼의 설렘이 얼굴에 남아 있었죠. 너 왜 이렇게 일찍? 신혼인데 좀 더 자지 그래. 도윤이가 회사 일찍 나간다고 해서요. 아침밥이라도 챙겨주려고요. 말순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했던 지연이 결혼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성격은 그대로네요. 사위 도윤이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우리 지연이가 복이 많아서 그런가 봐. 도윤이와 지연이가 처음 인사를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예의 바른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어머니, 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도윤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던지 몰라요. 분식집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분식집 딸이라고 놀림받을 때 그때가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특히 지연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 손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했다며 울면서 돌아온 날. 그날 밤 말순 씨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도윤이 기다려요. 그래, 가라. 사위한테 안부 전해드려라. 지연이가 나간 후 말순 씨는 둘째 지수를 깨우러 갔습니다. 26살 지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수야, 일어나. 회사 늦겠다. 아, 엄마. 조금만 더. 야, 언니 벌써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까지 챙겨줬는데 너는 뭐하니? 지수가 비죽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언니 결혼한 게 그렇게 좋아요? 하루 종일 언니 자랑이야. 당연하지. 30년 동안 분식집 하면서 너희 둘 키웠는데 이제 큰딸이라도 안정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실제로 말순 씨에게는 정말 큰 안도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면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게 했었죠. 분식집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식보다는 카페나 패스트푸드를 더 찾으니까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엄마, 장사 그만하고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언니도 결혼했고 저도 회사 다니니까. 지수가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말순 씨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아침 일찍 떡볶이와 순대를 사가시고 점심때가 되니 학생들이 몇 명 와서 라면을 먹고 갔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옆 가게 최 여사가 물어봤습니다. 그저 그래요. 예전 같지 않죠 뭐.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최 여사는 말순 씨보다 2살 많은 67세, 30년 가까이 옆에서 반찬 가게를 해온 동료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복 받은 거야.
큰딸이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났으니. 맞아요. 도윤이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인상도 좋고. 우리 큰딸도 그런 사위 만났으면 좋겠는데. 최 여사의 말을 들으며 말순 씨는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복이 많아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도윤이랑 함께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이 그립다고 하네요. 그래? 뭐 해드릴까? 김치찌개 해주세요. 도윤이가 엄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위가 자기 음식을 좋아한다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가요? 언니 또 오는구나. 요즘 자주 오네. 그러게. 신혼인데도 친정을 자주 와주니까 고맙지 뭐야. 지수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큰딸은 좋은 남편을 만나 안정되었고 작은딸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으니 이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래도 두 딸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남편까지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내일 사위와 딸이 오면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주리라 마음먹으며 말순 씨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이와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말순 씨는 아침 일찍 시장에서 싱싱한 돼지고기와 김치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그리고 미소까지. 정말 사위감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도윤이가 건넨 쇼핑백에는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왜 사와. 돈도 아까운데. 뭘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지연이가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관절에 좋다는 걸로 골랐어요. 정말 고마워라. 말순 씨는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위가 장모의 건강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이제 몸 좀 사리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식집 일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 일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저희가 있잖아요. 도윤이의 말에 지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도윤이 말이 맞아요.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때 지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언니 형부 왔구나. 안녕하세요. 지수야,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아? 도윤이가 지수에게도 관심을 보여주니 말순 씨는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말순 씨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지연이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도윤이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말순 씨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 반찬을 더 가져다 놨죠. 그런데 식사 중에 도윤이가 한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니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응, 맨날 담그지. 시장에서 파는 건 너무 짜더라고. 아, 그래도 요즘은 좋은 김치 많이 팔잖아요. 굳이 손수 담그실 필요까지야. 그 말에 지연이가 얼굴이 조금 굳더니 도윤이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김치는 엄마가 담근 게 제일 맛있어. 아, 물론이죠. 어머니 솜씨가 최고죠. 도윤이는 금세 웃으며 말을 바꿨지만 말순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뭘까 이 기분이. 식사 후에 도윤이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 장독대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거?
20년도 넘었지. 지연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온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더 위생적이지 않나요? 이런 옛날 방식은 좀. 도윤아. 지연이가 조용히 제지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계속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요즘 방식이 더 편리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고생하시잖아요. 말순 씨는 말끝을 흐렸어요. 사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지연이와 도윤이가 돌아간 후 지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글쎄, 말은 좋게 하는데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젊은 사람이라 요즘 방식을 좋아하는 거겠지. 하지만 말순 씨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가 혼자 집에 왔을 때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도윤이와 잘 지내지? 네? 당연히 잘 지내죠.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 불편한 거 없나 해서.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가끔 제가 요리할 때 이상하게 지적해요. 어떻게? 음식 맛이 너무 짜다거나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다거나.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산 재료로 요리하면 요즘은 마트에서 사는 게 더 깨끗하다고 하고. 말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게 바로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이었거든요. 그래도 참아야죠. 신혼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 주말 도윤이가 또 집에 왔을 때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분식집 일이 많이 힘드시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도 할만해.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식집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식을 잘 안 먹잖아요. 그 말에 지수가 발끈했어요. 형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 일로 우리를 키우셨는데.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좀 더 현대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현대적인 방법이 뭔데요? 예를 들어 분식집을 정리하시고 좀 더 편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쉬시든지 말이에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도윤아, 나는 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비록 분식집이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보람도 느끼고. 아, 물론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분식집 수입으로는 앞으로 생활하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 나이도 드시고. 지연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도윤아, 그만해. 그날 밤 도윤이와 지연이가 돌아간 후 지수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이상해요.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연이 남편인데. 언니도 눈치 보고 있는 거 못 봤어요? 형부가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쓰럽던데. 말순 씨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 활발하고 당당했던 지연이가 도윤이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말순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도윤이가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라고 말할 때의 그 표정. 마치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참았습니다. 지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까 봐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목요일 오후 말순 씨는 지연이에게 줄 밑반찬을 싸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쓰였거든요. 지연이네 아파트는 말순 씨가 사는 동네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깔끔하고 좋았지만 말순 씨에게는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문 앞에 다다라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연이 회사 갔어.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잠깐 기다려야 할지. 그런데 이어서 들린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늙은 장사꾼 아줌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맨날 반찬 해다 주고 우리 집 드나들고. 정말 시골촌 아줌마 같아서 창피해. 말순 씨는 숨을 멈췄어요. 저 늙은 장사꾼 아줌마.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거였나요? 그리고 지연이도 문제야.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나? 맨날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된장국이나 끓이고. 내 친구들 오면 뭘 대접하겠어? 말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도 내 명의로 돌려놔야겠어.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불안해.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난 손해잖아. 집도 내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말순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연이와 도윤이가 결혼할 때 지연이가 번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고 집도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 여자들이란 게 다 똑같아.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도윤이가 낄낄 웃었어요. 지연이는 워낙 순해서 문제없어. 그리고 저 장모도 내가 사위 노릇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 말순 씨는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이 지금 들은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아무튼 조만간 정리할 거 다 정리해야지. 장모도 분식집 그만두게 하고 집도 내 명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뭐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말순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말순 씨는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밑반찬 보자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들은 게 정말 현실일까요? 저 늙은 장사꾼 아줌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두 딸을 키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연이에 대한 말들.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온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순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우리 집도 내 명의로 돌려놔야겠어라는 말.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어요. 지연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도윤이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니. 그래서 지연이에게 잘해주는 척했던 거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 언니한테 반찬 갖다 주셨어요? 응. 말순 씨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반찬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돌아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혹시 지연이가 믿지 않으면? 사실 말순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연이가 상처받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내 남편이 이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도윤이가 지연이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니 이건 너무 위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정도였죠.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말순 씨는 최 여사와 30년 가까이 옆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지연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집에 오셨다가 안 들어가셨어요? 말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니?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던데요. 엄마 같은 분이 반찬 보자기 들고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고. 아, 그게. 말순 씨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혹시 도윤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도윤이 출장 가서 없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지연이가 돌아간 후 말순 씨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도윤이가 또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지수가 퇴근길에 가게로 들렀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지연이 온다. 언니 혼자요? 형부는? 출장 갔대. 지수는 뭔가 눈치채는 듯 했어요. 엄마, 혹시 형부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말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 소리니? 엄마 표정 보면 알겠어요. 그리고 요즘 언니도 이상해요.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없고. 결국 말순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지수에게 털어놓았어요. 도윤이가 전화로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들려주니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짜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아, 이 나쁜 놈이.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지수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말순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이걸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이야. 일단 언니 반응을 봐요. 혹시 언니도 뭔가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날 저녁 지연이가 집에 왔을 때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떠봤어요. 지연아, 도윤이랑 잘 지내지?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야, 그냥. 혹시 불편한 거 없나 해서.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도윤이가 좀 이상해요. 말순 씨와 지수가 동시에 긴장했어요. 어떻게? 집을 도윤이 명의로 바꾸자고 해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제 들은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왜?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 않냐고. 그리고 남편 명의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발끈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형부 명의로 바꿔요? 그래서 저도 싫다고 했는데. 도윤이가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말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윤이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구나. 지연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왜요, 엄마? 그냥.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명의를 바꿔? 그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지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도윤이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예요? 말순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결국 그날은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이에게는 집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죠. 며칠 후 말순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지연이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말순 씨는 또다시 지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도윤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지연이는 회사에 있고 도윤이만 집에 있다는 걸 미리 확인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늦게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문 앞에서 바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잠시 기다렸어요. 혹시 도윤이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지 몰라서요. 과연 안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회사 갔어. 요즘 야근 많이 해서 저녁 늦게 들어와. 말순 씨는 조용히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투자?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지연이가 좀 신중하다고 해야 하나? 돈 쓰는 걸 무서워해. 투자 얘기? 말순 씨는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시댁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장모가 분식집 하면서 돈 좀 모아뒀을 거야. 시댁?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말순 씨는 황당했어요. 그리고 처제도 회사 다니니까 보험이 있잖아. 뭔가 문제 생기면 가족들한테 부담 지우면 되지 뭐. 말순 씨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도윤이가 자신들 가족의 재산을 다 계산하고 있었구나. 맞아. 여자들은 가족한테는 약하니까. 특히 지연이는 착해서 더 그래. 내가 조금만 어려운 척하면 금방 도와주려고 할걸.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도윤이도 함께 웃었어요. 사업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때?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 지연이 돈이랑 처가 돈으로 하는 거니까. 말순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랑은 언제든 끝낼 생각이야. 지금은 필요하니까 같이 사는 거고. 왜? 다른 여자 있어? 전화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나 봅니다. 당연하지. 지연이보다 훨씬 예쁘고 젊은 애야. 근데 그 애는 돈이 없거든. 그래서 지연이한테서 돈 좀 뽑아낸 다음에 정리할 생각이야. 말순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리고 지연이를 돈 뽑는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다니. 언제쯤? 서두르지는 않아. 일단 집 명의부터 내 걸로 바꾸고 투자 자금도 좀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지연이가 의심하지 않아? 전혀. 워낙 순진해서. 그리고 나한테 엄청 의존적이야. 내가 좀 차갑게 대하면 금방 불안해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해. 정말 다루기 쉬운 여자야. 말순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아무튼 좀 더 기다려봐. 계획대로 되면 우리 둘 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말순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지연이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말순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켰어요. 다행히 도윤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녹음이 가능했어요. 그나저나 장모도 문제야. 맨날 집에 드나들면서 간섭하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끊어야겠어. 지연이가 가만 있을까? 처음에는 속상해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자들은 다 그래. 말순 씨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녹음했어요. 그리고 장모 분식집도 정리하게 해야겠어. 보기에도 창피하고 뭔가 우리 품격과 안 맞잖아. 품격?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제 장모는 시장에서 분식집 합니다. 라고? 정말 창피해. 말순 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며 두 딸을 키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다니. 아무튼 다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도윤이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 씨는 급하게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 씨는 녹음을 다시 들어봤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말순 씨는 녹음 파일을 지수에게 들려줬어요.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나쁜 놈이. 정말 악질이네요. 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가 알아야 해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지연이가 집에 왔을 때 말순 씨와 지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언니 요즘 어때? 도윤이 형부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평상시와 비슷해. 근데 요즘 자꾸 투자 얘기를 하더라. 말순 씨와 지수가 눈을 마주쳤어요. 무슨 투자?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한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부탁해보라고 하더라. 말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녹음해서 들은 대로였구나. 지연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왜요?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를 지키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말순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 도윤이의 말을 우연히 들은 것부터 오늘 녹음한 것까지. 지연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도윤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 도윤이 목소리예요? 응,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지연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순 씨와 지수가 지연이를 위로했지만 지연이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지연아,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도윤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날 밤 세 모녀는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어요. 이제 도윤이에게 맞서야 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윤이와 생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죠. 도윤이의 다정한 말들도 스킨십도 모두 가짜라는 걸 알고 나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도윤이가 여보라고 부를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입으로 자신을 다루기 쉬운 여자라고 했다고 생각하니 역겨웠거든요. 지연아, 투자건 생각해봤어? 도윤이가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볼게. 뭘 그렇게 생각해? 우리 사이에 뭐가 그리 어려워? 예전 같으면 미안해하면서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도윤이의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그냥 큰 돈이라서 신중하게 하고 싶어. 신중하게? 지연아, 우리 부부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손해 끼친 적 있어? 지연이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겠지. 그날 저녁 지연이는 엄마와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이가 계속 투자 자금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해요. 참아, 지연아. 조금만 더 참고 확실한 증거를 더 잡자. 말순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도윤이의 정체를 파악했으니까요. 엄마, 그런데 어떻게 더 증거를 잡아요? 기회가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이틀 후 토요일 도윤이가 급하게 외출한다고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해. 저녁에 늦을 것 같아. 지연이는 이상했어요. 토요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도윤이가 나간 후 30분쯤 지나서 지연이는 도윤이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예전에 도윤이가 지연이 생일로 해놨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랑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히 외우기 쉬워서였나 봐요. 노트북을 열자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나눈 대화였어요. 도윤, 오늘 만날 수 있어? 혜진, 당연하지. 몇 시에? 도윤, 이 시쯤? 롯데호텔 로비에서 혜진, 알았어.
나 새로 산 원피스 입고 갈게. 도윤 기대된다. 오늘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 혜진 정말? 뭔데? 도윤 만나서 알려줄게. 지연이는 손이 떨렸어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더 위로 올려서 대화를 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혜진 언제 그 여자랑 헤어질 거야? 도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혜진 답답해 죽겠어. 나도 빨리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도윤 고지야. 투자 자금만 확보하면 바로 정리할게. 혜진 진짜지? 약속해. 도윤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너랑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결혼? 지연이는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과 결혼한 지 겨우 8개월인데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더 아래쪽 대화를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도윤 어제 처가에서 또 돈 얘기 꺼냈어. 혜진 얼마나? 도윤 5천만 원. 그것도 시작일 뿐이야. 혜진 우와 대박. 그럼 우리 결혼 자금 충분하겠네. 도윤 그렇지. 그리고 지연이 집도 내 명의로 바꾸면 더 여유로워질 거야. 혜진 진짜 천재 같아. 키읔키읔키읔. 그 여자 완전 호구네. 지연이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호구라고 하다니. 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지연이는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혜진이라는 여자의 프로필도 확인했어요. 23살 대학생으로 보였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예뻤어요.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지연이는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가 돌아온 거예요. 지연이는 급하게 노트북을 원래대로 놓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어요. 다녀왔어. 도윤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연이 눈에는 쇼핑백이 하나 보였어요. 분명 그 혜진이라는 여자에게 준 선물을 산 거겠죠. 일 어떻게 됐어? 응, 잘 해결했어. 그런데 지연아, 투자 건은 어떻게 생각해 봤어? 또 그 얘기였어요. 지연이는 속에서 화가 치솟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 못했어. 지연아, 나를 믿어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믿어달라고? 지연이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든 후 지연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증거를 더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발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전해줬어요. 말순 씨는 듣고 있다가 결국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 나쁜 놈이. 정말 악질이구나. 지연아, 너 괜찮니? 괜찮지 않아요. 정말 화나고 속상하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다. 다음 날 일요일 지연이는 친정집에 왔어요. 도윤이에게는 엄마 도와드려야 해서라고 말하고 왔죠. 세 모녀가 둘러앉아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 녹음 파일에 카카오톡 대화까지. 말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혼하자고 할까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그렇게 하면 도윤이가 발뺌할 거야. 오해다, 잠깐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지수가 맞장 굳혔어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혼자 상대하면 또 속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말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면 승부를 하자. 도윤이를 집으로 불러서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확실하게 끝내는 거야. 엄마 혼자서요? 아니야, 우리 3명이 함께. 그리고 최 여사도 증인으로 부르자. 최 여사는 말순 씨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이었어요. 든든한 증인이 될 수 있었죠. 언제 할까요? 다음 주 토요일. 도윤이한테는 가족 식사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 지연이는 떨렸지만 동의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윤이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 주간 내내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윤이와 생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D-데이를 준비하고 있었죠. 도윤이는 여전히 투자 자금 얘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진명의 변경 서류까지 준비해 왔어요. 지연아, 이거 좀 봐. 변경 서류야. 생각보다 간단하더라.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잖아.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언제든 마음만 바뀌면 바로 할 수 있게. 지연이는 도윤이의 조급함을 느꼈어요. 아마 그 혜진이라는 여자가 계속 재촉하고 있나 봐요. 금요일 밤 도윤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분명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거겠죠.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이는 이제 도윤이의 거짓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토요일에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가족 식사 하자고 하셔. 또? 요즘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만 더 가자.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도윤이는 싫어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알겠어. 몇 시에? 저녁 6시쯤. 그날 밤 지연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동시에 말순 씨와 지수도 잠을 못 이뤘어요. 내일 도윤이와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긴장됐거든요. 특히 말순 씨는 딸이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최 여사에게도 미리 부탁했어요. 내일 우리 집에 6시쯤 와줄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증인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데? 도윤이. 우리 사위 때문에. 최 여사는 자세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물론 가야죠. 우리 지연이를 그렇게 속였다니.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되었죠. 토요일 오후 말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지수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식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떨려요. 나도 떨린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말순 씨는 도윤이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찍어온 카카오톡 대화 사진도 준비했죠. 5시 30분쯤 최 여사가 왔어요. 준비됐어요? 네, 고마워요. 6시 정각에 지연이와 도윤이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말순 씨 눈에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보였어요. 최 여사님도 계시네요. 응,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도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맛있게 먹는 척했지만 다른 세 여자는 모두 긴장한 상태였죠. 식사가 끝난 후 말순 씨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할 말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투자 얘기 말이야. 아, 그거요? 지연이가 말씀드렸나 보네요. 응, 들었어. 5천만 원이라고? 네, 정확히는 5천만 원 정도. 물론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말순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부담? 내가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돈을 왜 내가 써야 해? 도윤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말순 씨의 말투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어머니 혹시 기분이 나쁘신 일이라도. 기분? 당연히 나쁘지. 내 딸을 속이는 놈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말에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저 늙은 장사꾼 아줌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도윤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윤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뭔가 오해가. 오해? 더 들어볼까? 말순 씨는 계속 재생했어요. 돈만 들어오면 지연이 같은 아줌마랑은 언제든 끝낼 수 있지.
지연이는 그 말을 다시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직접 듣는 것과 녹음으로 다시 듣는 건 다른 충격이었거든요. 도윤아.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야? 지연아, 이건 정말 오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 지연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야? 혜진과의 대화 내용을 본 도윤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당신 노트북에서 찾았어. 혜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나랑 결혼 계획까지 다 있더라. 최 여사가 혀를 찼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도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당신이 나를 호구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건 정말 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한 게 실수야. 말순 씨가 나섰어요. 도윤아, 변명은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도윤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나는 정말 처음에는 지연이를 사랑했어요. 거짓말. 지수가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언니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살다 보니까 뭐? 말순 씨가 추궁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고 우리가 촌스럽게 보였고 그래서 돈만 뜯어내고 버리려고 했다는 거지.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더니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뭐야? 이혼 서류야. 이미 다 작성해뒀어. 도윤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그러지 마. 나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지연이는 비웃었어요. 혜진이라는 여자와도 헤어질 거라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그래, 정말 그럴게. 믿을 수 없어. 당신이 한 말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 말순 씨가 일어났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해. 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어머니, 제발. 제발? 내가 나를 늙은 장사꾼 아줌마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윤이는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여기 사인해. 지연아. 사인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서명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말순 씨가 냉소했어요. 넌 이미 충분한 기회를 받았어. 우리 지연이를 8개월 동안 속인 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최 여사도 거들었어요. 젊은이, 이제 그만 포기해. 잘못한 건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 결국 도윤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요. 서명이 끝나자 말순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짐 싸서 나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남남이야.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가.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윤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지연이가 갑자기 무너지듯 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말순 씨와 지수가 지연이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지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믿었잖아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순진한 게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도윤이야.
새 모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최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잘 처리했어요. 고마워요, 최 여사님. 뭘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지연이 괜찮겠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이는 친정집에서 잤어요. 혼자 집에 가기가 무서웠거든요. 말순 씨는 잠들기 전에 지연이 방에 가서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좀 더 일찍 눈치챘으면 내가 덜 상처받았을 텐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연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켜줘서. 말순 씨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행스러움의 눈물이었어요.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연이는 친정집에서 지냈어요. 아직 혼자 집에 가기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도윤이는 그 사이에 짐을 다 빼갔어요. 지연이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지수가 대신 확인하러 갔었죠. 언니, 그 사람 짐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결혼 반지도 놔두고 갔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응, 화장대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 편지 하나랑 같이. 지수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도윤이가 쓴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편지를 읽어봤지만 바로 찢어버렸어요. 뭐라고 썼는데? 뻔한 얘기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거요. 말순 씨는 걱정스러웠어요. 지연아, 너 괜찮니? 그래도 8개월 동안 함께 산 사람인데. 엄마, 저는 괜찮아요. 물론 배신감은 있지만 오히려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알아서.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몰랐지만 지연이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도윤이가 회사로 전화했어요. 뭐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씨와 지수가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연히 거절했겠지? 네, 만날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럼 번호를 바꿔야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도윤이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지수가 먼저 발견했어요. 엄마, 형부가 밖에 서 있어요. 말순 씨는 창문을 통해 내려다봤어요. 도윤이가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 놈이 아직도. 말순 씨는 화가 났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내려가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어.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최 여사한테 같이 내려가자고 해야겠다. 말순 씨는 최 여사와 함께 아래로 내려갔어요. 도윤이는 말순 씨를 보자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뭐 하러 왔니? 지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다 끝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혜진이랑도 완전히 끝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넌 우리를 속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하지만 저는 정말 뭐? 정말 지연이를 사랑한다고? 최 여사가 거들었어요. 젊은이, 이제 그만 포기해. 지연이도 상처받기 싫어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말순 씨는 비웃었어요. 넌 우리 지연이를 다루기 쉬운 여자라고 했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이도 우리 가족도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넌 이제 남남이야. 말순 씨는 돌아서서 올라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만약 계속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스토킹으로.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도윤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지연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연이는 의외로 빨리 회복했어요. 오히려 도윤이 없는 생활이 더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말순 씨도 안심했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씩씩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지연이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도윤이 소식 들었어요. 뭔데? 그 혜진이라는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대요. 뭐? 회사 동료가 들은 얘기인데 도윤이가 돈도 없고 이혼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혜진이가 연락을 끊었대요. 말순 씨와 지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 여자도 돈 때문에 만난 거였나?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가 돈 있는 줄 알고 만났던 거죠.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완전 인과응보네요. 언니를 돈 때문에 이용하려다가 자기도 당한 거잖아요. 그러게. 그거 참 잘됐다. 말순 씨도 속이 후련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언니는 어때요? 복수한 기분? 복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행이에요. 제가 더 늦게 알았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잖아요. 지연이는 정말로 담담해 보였어요. 몇 달 후 지연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래, 천천히 알아가거라. 말순 씨는 이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도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남자 마이너스 준호라는 이름이었는데 마이너스는 정말 도윤이와는 달랐어요. 허영심도 없고 지연이의 가족을 무시하지도 않았죠. 어머니, 분식집 일이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꾸준히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준호의 말에 말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연이가 이렇게 착한 건 어머니 교육 덕분인 것 같아요. 도윤이가 자신을 늙은 장사꾼 아줌마라고 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 사람은 어때 보여? 나중에 말순 씨가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다. 1년이 지났어요. 지연이는 준호와 사귀면서 행복해 보였고 말순 씨도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이었어요. 말순 씨는 깜짝 놀랐지만 못 본 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니. 말순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도윤이를 봤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왜 왔니? 지연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내가 알바 아니야. 말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후회? 말순 씨는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늦었어. 혹시 지연이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안 돼. 말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이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 때문에 다시 상처받게 할 생각 없어. 행복하게? 응,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진짜 좋은 사람 말이야. 도윤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다행? 내가 할 말이 아니지. 최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젊은이, 이제 그만 가.
우리 지연이 성가시게 하지 말고. 도윤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였어요. 사장님, 저 사람 정말 많이 망가졌네요. 자업자득이야.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날 저녁 말순 씨는 지연이에게 도윤이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불쌍하더라. 불쌍해요? 응,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쌍해. 지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제 도윤이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말순 씨는 안심했어요. 지연이가 정말로 그 일을 다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몇 달 후 지연이와 준호의 결혼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준호는 도윤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연이를 아끼고 가족들도 존중했어요. 말순 씨의 분식집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스럽다고 진심으로 말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도윤이 일이 있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 그런 생각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말순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결혼식 날 말순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준호가 인사를 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아니야, 지연이가 원래 좋은 아이였어.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지연이가 지금의 지연이가 된 거죠.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말순 씨는 지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언니도 행복해 보이고. 그러게.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엄마, 분식집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글쎄, 좀 더 해볼까?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저도 있고 언니도 잘 됐으니까. 말순 씨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 조금씩 줄여볼까? 결혼식이 끝난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지연이는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말순 씨는 분식집 일을 조금씩 줄여가며 여유를 찾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준호 그리고 지수까지.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비법? 그냥 정성이야. 30년 동안 만든 정성. 정성이 최고의 양념이네요. 그 말에 모두 웃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지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정말 용기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준호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이가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딸을 지키려는 엄마 마음이었어. 그날 밤 말순 씨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모든 게 잘 해결되다니. 도윤이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준호 같은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이었죠.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분식집 하면서 두 딸을 키웠는데 그래도 잘 키운 것 같아. 특히 지연이는 힘든 일을 겪고도 더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달 후 말순 씨는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를 정말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이제는 정말 쉬고 싶어. 그래도 30년 동안 하신 일인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야. 3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으니까. 마지막 영업일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요. 아쉬워라.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최 여사도 왔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손자 봐줘야지. 지연이가 임신했거든. 어머, 그래요? 축하해요. 지연이의 임신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라니. 이제는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 할머니라. 말순 씨는 웃었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 씨는 뒤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었던 그 작은 가게. 이제는 정말 작별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고마웠어. 말순 씨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와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두 딸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 거야. 말순 씨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어요. 두 딸 모두 잘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할머니가 될 준비만 하면 되니까요. 몇 달 후 지연이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어요. 할머니 안아보세요. 준호가 아기를 말순 씨에게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으니 말순 씨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민준이요. 민준이라고 지으려고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말순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겠구나.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둬서. 그리고 자신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어요. 몇 달 후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지연이와 준호 그리고 아기 민준이. 지수도 요즘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뭘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1년 전 도윤이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일 같았어요. 그때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도윤이 실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내서 저를 지켜주셔서. 준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딸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말순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말순 씨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두 딸을 키웠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특히 도윤이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연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도 어머니로서 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참 다행이야. 그때 용기를 냈길 잘했어. 만약 그때 도윤이의 통화를 듣고도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연이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고 재산도 다 빼앗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말순 씨는 용기를 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것이 말순 씨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강하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누구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그곳.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세 여자. 아니, 이제는 네 명이 더 당당하게 살아가자. 작은 민준이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말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어머니 할머니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면 언제든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시장 분식집에서 시작된 말순 씨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할머니의 역할에 적응했어요. 민준이를 돌보는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됐죠. 할머니. 이제 두 돌이 된 민준이가 말순 씨를 향해 뛰어왔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한테 와라. 말순 씨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지연이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했어요. 준호가 많이 도와주고 말순 씨도 손자 돌봄을 맡아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복직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뭘 감사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지. 지수도 작년에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곧 아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말순 씨는 기뻤어요. 손자에 이어 또 다른 손주가 생길지도 모른다니.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큰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 뭐 만드셨어요? 민준이가 물어봤어요. 김치찌개야. 할머니가 제일 잘 만드는 거. 와, 김치찌개. 민준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말순 씨는 뿌듯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준호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지연이를 잘 지켜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말순 씨는 여전히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딸을 지켜낸 일 말이에요. 그때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너도 똑같이 했을 거야.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식사가 끝난 후 말순 씨는 베란다에 나와 바깥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30년 동안 일했던 시장이 보였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손자를 돌보고 딸들이 잘 지내는 걸 보고.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행복이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뛰어와서 말순 씨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왜, 민준아?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말순 씨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순 씨는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그때 용기를 냈길 잘했어. 만약 도윤이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연이도 계속 속고 살았을 테고 민준이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순 씨는 딸을 지켜냈어요. 나이 들었다고 분식집 하는 아줌마라고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며 두 딸을 키워낸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말순 씨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어머니 할머니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면 언제든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얻은 강인함은 이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순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장 분식집의 불빛은 꺼졌지만 말순 씨의 인생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빛으로 말이에요. 끝으로 말순 씨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식집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희망으로 끝나는 말순 씨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말순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려는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식집 어머니의 반격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워낸 말순 씨의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력하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힘 말입니다. 말순 씨는 단순히 사위의 배신을 폭로한 것이 아닙니다. 딸의 미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늙은 장사꾼 아줌마라는 멸시적인 시선을 당당한 어머니의 위엄으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서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순 씨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이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순 씨가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온 가족의 행복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또한 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순 씨와 지연이, 지수, 그리고 작은 민준이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